기본적인 것부터 좀 볼게요. 보기 2번 봐봐. 교대급수 보기 2번. 자, 갑니다. 얘가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지. 그치? 자, 요렇게 가는데 얘가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니까 얘는 홀수일 때까지의 합과 짝수일 때까지의 합을 각각을 다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요. n이 짝수항일 때까지를 해볼게요. 자, 그럼 n이 짝수항일 때까지의 합을 구해보면 자, 여기 볼까? 처음에 1이야. 그 다음에 짝수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네요. 그지? 첫 번째 항이 2분의 1.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은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까지 가. 그럼 얘 얼마야? 3분의 1이야. 맞아?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S2 S4 이렇게 한 거야? 됐지? 그럼 3분의 2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까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돼요. 이게 뭐야? S6이야. 그지? 그러면 잘 봐. 이런 식으로 쭉 가요. n이 1일 때고요. k가 1일 때고요. n을 이렇게 잡으면 되죠. 2k라고 잡으면 k가 1일 때 2분의 1 k가 2일 때 3분의 2 k가 3일 때 4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S2K를 쓰면 S2K는 K 플러스 1분의 K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부분 합이 되는 거죠. S2K. 그러면 요 S2K에 대해서 내가 리미트를 씌우면 리미트 S2K는 K라는 애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1이 나오죠. K 플러스 1분의 K니까. 차수 똑같고 개수도 1, 1이고. 됐어? 자, 근데 두 번째 봐봐. n이 홀수야. n이 홀수면 얘는 첫 번째가 1이고요. 세 번째까지의 합은 하나, 둘, 셋 더한 거니까 1이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의 합도 상쇄되고 상쇄되니까 얼마가 돼? 1이네. 그럼 얘가 계속 어떻게 가? 1이네. 맞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S 2K-1 이렇게 쓰면 요게 얼마인 거야? 그냥 1이네. 계속 1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어때 서로? 같죠? 짝수항까지의 합과 홀수항까지의 합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수열은 뭘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이게 정답이죠. 이 급수는. 되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합이 일반항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수열의 합을 가지고 내가 두 번째 항까지의 합, 세 번째 항까지의 합, 네 번째 항까지의 합 이런 식으로 찾은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찾았는데 짝수일 때 따로 뽑아가지고 요렇게 일반항을 시켰고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부분합을 나타내는 건데 부분합의 일반항의 형태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급수라는 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합이 일반항이 되는 거야. 합이 일반항이 되고 그 합이 일반항이 된 거에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우리는 급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 뭐 교재에는 없는데 요것도 가능하거든. 자, 지금은 규칙성 자체가 두 개 반복이죠.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근데 규칙성이
3개로 돌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수열이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갖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이렇게 하고 그 3개가 동일한 규칙성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도는 게 3개가 돌 수도 있어. 그럼 개 수열의 극한과 개의 급수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분류하면 돼? 이때는 똑같이 3개로 분류하시면 돼요. 주기가 3이라는 얘기니까 n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라고 써야죠. 그 다음에 n이 이렇게 됐을 때, n이 이거일 때. 되나요? 그럼 얘는 어떤 뜻이냐면 얘는 첫째 항까지의 합, 둘째 항까지의 합, 셋째 항까지의 합이 따로 규칙성이 돌고 그 다음부터 S4, S5, S6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다다라락 해가지고 여기서 S3K-2가 나올 거고 여기도 뚜르륵 가가지고 S3K-1이 나올 거고 여기도 쭉 가가지고 S3K가 나오는데 요 자리에다가 전부 리미트를 붙였을 때 그 계산 결과가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인 거지. 그러면 3개가 다 어때? 일치하죠. 그럼 뭐야? 수렴한다는 거야. 개수가 늘어나도 그 푸는 논리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야.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갈 때 잘 봐. 첫째 항, 넷째 항, 일곱 번째 항, 열 번째 항 이런 식의 애들이 규칙성이 묶이는 거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11번째가 묶이는 거고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12번째가 묶이는 거지. 그러면 그 각각을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요거를 구해서 결과가 똑같다면 우리는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이제 많이 어려운 내용이고요.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교대급수는 뭐다?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각각을 나눠서 계산을 한다. 일단 기본적인 거 좀 정리를 해두시고. 알겠니? 그랬을 때 짝수일 때의 급수값과 홀수일 때의 급수 계산한 값 두 개가 서로 어떻다면? 같다면. 두 개가 서로 같다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괜찮아?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 됐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는 뭐 SN을 구하기 어려운 급수라고 돼 있죠. SN을 구하기 어려운 급수라고 돼 있는데 자, S라는 것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데 SN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럼 이때는 뭐라고 얘기한대? 새로운 급수와 그 부분합을 로부터 다음 사실을 이용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자, 이렇게 하면 돼. 쌤이 그때 지난주에 가르쳐 준 거. 자, 여기 와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요거. 그럼 요거 사실 부분합을 니네한테 구해봐라 라고 하면 요거 부분합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게 첫째 항이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K분의 1이거든? 그지? 너네 이거 계산하는 방법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이거 어딘지 배웠어? 우리 이런 건 배웠죠?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그때는 부분분수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건 배웠는데 그냥 K분의 1 배우는 거 공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야? 이거 직접 구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 말이야. SN을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 오케이? 그러니까 교재의 말이 막 되게 어렵게 좀 서술이 돼 있는데 이거라고.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에 따르면 SN을 먼저 구해요. SN을 먼저 구해. 그 다음에 거기다 리미트를 붙여요. 그래서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고 발산이면 발산하는 건데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Sn 자체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래거든? 이 문제가?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지. 이거를 뭘 이용하냐면 얘를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잘 봐. 요렇게 두 개를 4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3분의 1을. 그 다음에 요렇게 네 개를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요렇게 두 개 묶으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요렇게 네 개 묶으면 얼마야? 2분의 1이야.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3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분모가 여기가 더 크지. 그지? 여기도 5, 6, 7보다 8, 8, 8이 더 커요. 그럼 분모가 더 크니까 숫자는 어때? 더 작아지겠네. 그럼 위에 하얀색 식보다 밑에 노란색 식이 더 어때? 작다는 거지. 됐어? 근데 얘가 얼마인 거야?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니까 계속 2분의 1을 더해가잖아요. 그럼 계속 2분의 1을 더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보다 더 작은 게 발산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로 가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언가 식을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급수를 좀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등비급수입니다. 65페이지. 등비급수. 별표 5개. 수능에서 무조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얘거든. 얘는 수능에서 99% 출제될 거고요. 내신에서도요. 엄청 중요해요. 내신에서 당연히 무조건 나오는데 수능에서도 거의 나와요. 올해도 나왔고 막 계속 나와요. 알겠지? 진짜 중요한 거야. 오늘 지금 할게. 등비급수가. 특히 뒤쪽에 가보시면 이제 등비급수 도형까지 다룰 건데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수능에서 안 나온 적이 34년 역사 동안에 한 번? 한 번인가 두 번? 빼고 다 나왔어. 항상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어디다 피시고 집중. 펜 들고 이렇게 보고. 지금부터 졸리지? 우리 이거부터 해보자. 등비 수열의 극한 했었죠. 자,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얘는 공비에 따라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열이 바뀐다. 그래서 공비의 범위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항상 나누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했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리미트 r의 n제곱은 0으로 수렴하죠.
2분의 1을 계속 곱한다 생각하면 되지.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0으로 가요.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어디로 간다? 얘는 발산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r이 1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유 r이 1이라는 것은 리미트 r의 n제곱 얘는 얼마야? 1로 수렴하죠. 계속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지? 근데 요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 초항에 수렴해요. 초항이 1이라면 1에 수렴하는 거고 초항이 2라면 계속해서 2 이렇게 나오니까 2에 수렴하는 거고 초항이 3이라면 3 이렇게 간다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리미트 r이 마이너스 1제곱일 때 얘는 뭐 한다? 리미트 r의 n제곱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의 n제곱? 아, 그럼 얘는 숫자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가니까 뭐가 돼요? 진동이죠. 그래서 진동이고 진동은 결국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수열의 극한이 달라지고 이걸 가지고 새롭게 함수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까지 지난번에 수열의 극한에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였죠.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함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다는 건데 자, 그럼 잘 봐. 이번엔 두 번째 등비급수입니다. 자, 그러면 등비급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해볼까요? 자, 급수라는 게 뭐였어요? 수열의 합의 극한이요. 그럼 등비급수는 뭐야?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이야. 됐어?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이야. 그러면 수학원에서 배운 걸 끌고 와야겠네요.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어? 1-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이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리미트를 붙여. 리미트 SN을 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갑니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이면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극한에 지금 붙어있는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잖아. 그지? 그럼 N이 어디에 붙어있니? 라고 하면 N이 여기 붙어있어요. 여기. 맞아요? R의 N제곱에. 여기 붙어있다. 그럼 얘도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해? R이 뭐냐에 따라서 R의 범위에 따라서 리미트 SN의 값이 새롭게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가장 편한 거부터 해볼까? 가장 편한 거. 잘 봐. 자, 갑니다. R이 1이야. 여기서부터 해볼게. R이 1이다? 그러면 잘 봐.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돼요? 0 돼요. 여기도 0 돼요. 이거 무슨 극한이야? 0분의 0 꼴이죠. 0분의 0 꼴. 그러니까 어떤 값을 갖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잘 봐. 우리 그냥 생각. 공비가 1이야. 그럼 공비가 1이면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2라면 얘는 계속 2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일반항의 극한이었으니까 일반항이 2로 수렴해서 일반항의 극한은 수렴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더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공비가 1이라면 얘는 첫째 항을 만약에 2라고 했을 때 2라는 걸 계속 뭐 해가는 거야? 계속 더해가는 거지. 합이니까 지금은. 그럼 2를 계속 더해. 뭐 하는 거야? 발산이죠. 커진다는 거. 숫자가 커지네요. 얘랑 차이가 있죠. 일반항의 극한에서 공비가 1일 때는 수렴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급수에서는 합의 극한에서는 공비가 1이면
첫째 항을 계속 더한다는 뜻이 돼버리니까 뭐가 된다? 발산한다 라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볼까?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이 붙어있는 애가 여기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절대값이 1보다 크대. 아유,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니? 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죠? 그냥 얘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볼 것도 없이 뭐 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죠. 공비가 1보다 크다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계속 숫자가 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한다고. 그럼 잘 봐. 이거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하면 얘가 어디로 갈까? 0으로 가죠.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자,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계속 곱해요. 계속 곱하면 어디로 수렴한다고 배웠어요? 저기에서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어요. 그럼 얘가 0이란 뜻 아니야? 그럼 누가 남아? 1-r분의 초항이 남고 1 빼기 0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 요거만 남는 거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r의 n제곱이 0으로 가기 때문에 급수는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냐면 1-공비분의 첫째 항에 뭐한다?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등비급수에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도 발산이었고 여기도 발산이었고 여기만 지금 뭐 한 거야? 수렴한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마지막 경우가 공비가 마이너스 1일 텐데 이 마이너스 1은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1이었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뭐가 돼? 진동이 된다고. 왔다 갔다 하는 놈이 되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놈은 뭐예요? 발산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급수는 수렴하는 경우가 이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경우. 초항이 0이 아니라면. 초항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결론, 잘 봐.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수렴 조건이라고 하죠. 이거 별표 5개 치고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당연히 초항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해요. 초항이 0이면 무조건 수렴합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어떤 경우야? 초항이 0이 아니라면 그때는 공비가 어때야 돼?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게 수렴하면 어디로 갈 거냐? 리미트 SN이라는 걸 계산하면 무조건 1-공비분의 어디? 첫째 항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면. 됐니?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하나 해볼게. 기본적인 문제. 자, 68페이지 봐보세요. 그 합부터 먼저 계산하자. 68페이지의 개념 2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차분하게 해볼게. 잘 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고요. 여기에서 써지는 게 5의 n제곱분의 3인데 요거 분배를 아예 해버릴게. 이렇게 되고 더하기 시그마 분배 가능하죠. 덧셈에서는.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비가 뭐냐부터 찾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얘부터 해볼게요. 하나씩 해볼게. 차근차근. 요 친구인데 여기가 일반항 자리야.
그럼 여기가 일반항 자리니까 얘는 3 곱하기 5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얼마인 거야? 5분의 1이야. 그럼 공비가 5분의 1이니까 뭐였어? 여기 와봐. 공비가 5분의 1이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 그죠?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뭐 할 거야?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은 뭐야? 여기다 1 대입한 거.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5분의 3이죠. 됐어요? 그럼 얘 계산하면 5분의 4분의 5분의 3이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에요. 앞에가 4분의 3이에요. 됐어? 자, 그럼 얘도 해보자.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에요. 맞나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야. 그러면 얘도 공비가 어디에 들어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똑같이 공식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분의 1 이렇게 써지고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그럼 두 개 더합니다.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은 얼마가 돼?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니까 정답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등비급수 계산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등비급수 계산이라는 거야. 자, 그럼 2번도 한번 해볼게. 이게 좀 손에 익어야지. 자, 2번 갑니다. 2번은 쪼개세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쪼개자. 위아래 쪼개면 얘는 4의 n제곱분의 2의 n-1제곱 이렇게 쪼개고요. 더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4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얘는 요거 일반항 정리하시면 일반항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일반항이 2분의 1 앞으로 빼주면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죠. 됐나요? 오케이? 얘가 4의 n제곱이고 얘가 2의 n제곱인데 2분의 1 앞으로 빼고 됐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갑니다. 얘는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 3을 앞으로 빼요. 일반항이 3이고요. 곱하기 얼마가 돼요? 4분의 3의 n제곱이죠. 이렇게 묶이네요. 그럼 공비 확인. 2분의 1, 4분의 3. 둘 다 뭐야? 절대값이 1보다 작지. 그럼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얘부터 계산할게요.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뭐야? 2분의 1. 됐니? 아닌데 4분의 1이구나. 1 대입하면 네 4분의 1. n에다 1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2분의 1분의 4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분의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1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계산합니다. 얘는 첫째 항이 공비는 4분의 3이고요. 첫째 항은 1 대입하시면 얼마가 돼요? 4분의 9요. 그러면은 4분의 1분의 4분의 9죠? 그럼 4분의 1분의 4분의 9니까 얼마가 돼? 9가 되겠네.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9를 더하시면 정답 얼마? 2분의 19가 되겠죠. 요게 이제 2분의 19. 자, 마지막 세 번째 3번 정도 하나 더 해볼게요. 자, 3번 갑니다. 자, 얘는 지금 n이 어디 붙어 있나 보자. 자, 얘는 n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고 3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래. 야,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n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해 볼게요.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얘는 규칙성을 찾아봐야 되거든? 규칙성을 찾아봐야 되는데 얘 때문에 규칙성이 필요한 거야. 사인 때문에.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 그럼 n에다 1 대입하시면 3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인데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예요? 사인 90도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 뭐야? 3분의 1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잡아. n이 2일 때 해볼게요. n이 2야. n이 2면 얘는 3분의 1의 제곱이거든? 곱하기 사인 얼마야? 파이야. 맞죠? 근데 사인 파이 얼마야? 제로야. 사인 파이 0이야. 그치? 이상한데? n이 3일 때 해볼까? 그럼 n이 3이면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거든?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예요.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3분의 1의 세제곱이 돼요. 그러면 n이 4일 때 해볼까요? 자, n이 4입니다. n이 4면 얘는 3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사인 2파이가 돼요. 사인 2파이는 다시 얼마예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네. 요거 때문에 n이 짝수면 무조건 일반항은 제로입니다. 그럼 얘는 규칙성에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비급수에서 규칙성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0은 계속 더해도 0이니까. 됐니? 그럼 잘 봐. 얘가 어차피 주기를 가진 애기 때문에 주기가 몇 바퀴로 돌 거냐면 4를 기준으로 돌 거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한 주기가 2파이잖아요. 사인의 한 주기가 2파이죠. 그럼 2파이니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하면 딱 2파이 되지. 그 다음에 5부터 들어가면 5, 6, 7, 8도 얘랑 똑같다고. 그럼 숫자 바뀌는 것만 보면 되는데 숫자가 어떻게 바뀔 거냐? 자, 5일 때 해볼게. 그러면 n이 5라면 이때는 이거 똑같다는 거야. 사인 2분의 5파이나 사인 2분의 파이나 똑같죠? 주기만 더해주면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그냥 3분의 1에 5제곱이 돼요. 됐나요? 얘는 보자. 얘는 그러면 n이 7일 때겠네. 4칸 가면. n이 7일 때야. 그럼 n이 7일 때는 2분의 7파이도 사인 2분의 7파이도 똑같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똑같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만 제곱이 더 들어가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에 몇 제곱? 7제곱 이렇게 간다. 됐어요? 그러면 0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애들 봐봐. 0을 제외하고 살아남은 애들을 내가 써볼게. 여기다 쓸게. 3분의 1. 그 다음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가 3분의 1의 5제곱.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 7제곱. 이렇게 간다고. 됐어요? 그러면 공비가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야?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 그치? 마이너스 9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얼마야?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도 얼마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 아, 이렇게 등비구나. 그럼 정리하면 답은 1,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고요. 첫째 항이 뭐예요? 3분의 1이요. 됐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9분의 10분의 여기가 9분의 10이 되고 얘가 3분의 1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 그럼 30분의 9니까 30분의 9는 얼마야? 10분의 3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처럼 요 문제처럼 등비이면서 주기함수랑 같이 나오는 문제. 요런 계산들. 특히 주기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삼각함수죠.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랑 같이 나올 때는 기본적인 주기성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 공비가 얼마인지를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등비급수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